김용빈이 단 한 번이 공연으로 장관상을 수상하며 그의 재능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무대 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스태프들이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빛만 주고받았고 조명 감독은 이미 켜진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 더 확인하느라 손끝이 떨렸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늘이 그날이래. 진짜 보여주겠대. 논쟁? 오늘 끝난다던데. 김용빈의 이름은 늘 뜨거웠다. 칭찬도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실력보다 이미지가 앞선다는 말이 뒤따랐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과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계산됐다고 말했다. 서로 반대되는 비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논쟁. 그래서 더 시끄러웠다. 그날 그 논쟁을 끝낼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김용빈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목을 풀지 않았다. 물 한 모금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은 노트 한 장을 접었다 폈다. 노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증명하지 않는다. 그냥 노래한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용빈 씨, 3분 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누군가가 귓속말로 말했다. 오늘은 심사위원이 엄청 까다롭대요. 장관상 후보도 많고요. 김용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펴서 한 번 아주 느리게 쥐었다. 마치 내 손이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무대의 첫 순간은 흔히 가장 요란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날 김용빈은 반대로 시작했다. 반주가 없었다. 조명도 밝지 않았다. 그는 그냥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나왔다. 관객이 하고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그 손을 내렸다. 이건 찍을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무대라는 본능 같은 것이 객석에 퍼졌다. 김용빈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흔들리는 건 오히려 관객 쪽이었다. 그리고 그가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무대의 공기가 바뀌었다. 기교가 먼저 나오지 않았다. 고음도 아니었다. 화려한 꺾기도 없었다. 대신 말을 하듯 노래했다. 그런데 그 말 같은 노래가 이상하게도 정확했다. 자음은 칼처럼 떨어졌고 모음은 물처럼 길게 흘렀다. 그 사이사이에 숨이 한 번도 요동치지 않았다. 마치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그를 통과하는 것처럼. 첫 번째 반전은 바로 그때였다. 논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늘 김용빈을 감정형 가수라고만 불렀다. 그런데 그날의 김용빈은 감정으로 관객을 누르는 대신 기술로 관객의 마음을 열어젖혔다. 피아노가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피아노는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었다. 김용빈의 호흡이 오히려 리듬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받침이 박자가 되었다. 두 번째 반전은 중간 브릿지에서 터졌다. 갑자기 반주가 멈췄다. 스태프 실수? 음향 사고? 객석이 다시 웅성거리는 순간 김용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반주로 노래를 이어갔다. 정확히 말하면 이어간다는 표현이 부족했다. 그는 무반주를 이용해 노래를 다르게 만들었다. 한 음을 살짝 낮춰 부르고 다음 음은 반 박자 늦게 던졌다. 그 작은 틈이 객석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누군가가 미쳤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앞줄에서 튀어나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노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중간에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해 울었고 누군가는 입을 막고 지금 이걸 라이브로 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다. 옆 사람이 대답했다. 맞아. 게다가 이건 더 어려운 방식으로 하고 있어. 그때부터 객석의 분위기는 공연을 본다 해서 역사를 목격한다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섰다. 따라 일어서려던 사람은 주변 눈치를 보다가 다시 앉았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무대는 끝까지 앉아서 숨도 아껴가며 봐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반전은 마지막 클라이맥스였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건 폭발하는 고음이다. 김용빈도 그런 고음을 낼 수 있다. 그걸 보여주면 쉽다. 관객은 환호한다.
하지만 그날 그는 고음 대신 낮은 음을 선택했다. 마지막 후렴을 한 번 더 올릴 법한 순간 그는 음을 내렸다. 낮게, 깊게. 그리고 그 낮은 음에서 오히려 관객은 더 크게 흔들렸다. 낮은 음은 숨을 더 많이 먹는다. 컨트롤이 더 어렵다. 그런데 김용빈은 낮은 음으로 객석을 안았다. 과장 없이 정말로 안았다. 가사가 더 또렷해졌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사람들 가슴에 박혔다. 어떤 노래든 마지막에는 이별 혹은 다짐이 남는다. 그날 김용빈의 마지막은 불타였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박수가 터지는 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3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3초는 너무 길었다. 사람들이 뭘 해야 하지? 몰랐어가 아니었다. 그냥 믿기지 않아서였다. 마치 누군가가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 현실을 확인하려고 눈을 한 번 더 깜빡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객석이 폭발했다. 환호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논쟁 끝. 어디선가 장관상 줘라 라는 외침이 터졌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다가 이상하게도 점점 확신처럼 번졌다. 무대 위에서 김용빈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사람의 손이 뒤늦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떨리는 장면. 그게 관객을 또 한 번 무너뜨렸다. 공연 직후 로비는 난리였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질문했다. 방금 뭐였어? 나 눈물 왜 나? 내 심장 아직도 뛰어. SNS에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전에 글이 먼저 쏟아졌다. 기교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가수로 이겼다. 논쟁하는 사람들 오늘 집에 가서 뭐라고 할지 궁금함. 무반주 구간에서 나 숨 멎는 줄. 고음 안 올리는데 왜 더 터지지? 이게 장관상급 무대가 아니면 뭐가 장관상인데? 더 충격적인 반응은 반대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공연 전까지도 김용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이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짧게 글을 올렸다. 인정. 그 한 단어가 댓글을 미친 듯이 불러왔다. 나도 인정. 오늘로 끝. 더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논쟁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침묵과 인정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게 더 결정적이었다. 시상식의 발표 순간은 또 하나의 드라마였다. 무대 뒤에서 후보들의 이름이 불렸고 객석은 숨을 삼켰다. 장관상 수상자는 그 한 문장 사이에 사람들의 일련이 끼어 있었다. 어떤 팬의 기다림, 어떤 비판의 시간, 어떤 의심과 방어, 그리고 누군가의 고집. 사회자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김용빈. 그 순간의 환호는 공연 때와 달랐다. 공연 때가 충격이었다면 이건 해방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그들은 그저 말하면 됐다. 봤다. 들었다. 끝났다. 김용빈은 트로피를 받으러 걸어 나오면서 잠깐 멈췄다. 그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논쟁을 끝내려고 노래한 건 아니에요. 짧은 웃음이 객석에서 터졌고 그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제 노래를 논쟁이 아니라 노래로 들어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또 한 번 조용한 울음이 번졌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김용빈이 이긴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무대 앞에서 다시 솔직해진 날처럼 느껴졌다. 그 후에도 팬들의 반응은 계속 쏟아졌다. 영상만 봐도 소름인데 현장은 어땠을까? 나 오늘부로 최애 바뀜. 음악이 논쟁을 이겨버리는 순간을 봤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이것이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모든 말이 무의미해졌다. 김용빈의 무대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결정이었다. 그는 논쟁을 이기지 않았다. 그는 논쟁이 붙을 틈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김용빈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실력이 진짜야?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 무대 봤어?